네, 안녕하세요. 점포 창업의 모든 걸 알려주는 채널 공생리대 권리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남자, 장사 배우는 남자, 장변함 TV 장변함입니다. 네, 행복 창업 손창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점포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마케팅과 이제 그 부분에 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을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도대체 요새 그 온라인 마케팅 대행 업체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블로그 업체 뭐 맡기면은 뭐 자기가 얼마큼 홍보해 준다는데 그게 일단은 그런 업체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를 대행해 주는 건 알겠어요. 네. 대행해 주는 건 알겠는데 그 대행료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뭐 네. 한 달에 게시글 2개 아니면 뭐 어디 뭐 인플루언서한테 뭐 홍보 대행해 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네. 직접 관리를 다 해서 하시는 건지.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중개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럼 현재 지금 손 대표님 마케팅과 네. 홍보를 원래 업체를 운영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하고 있죠. 제가 마케팅 회사 아, 같이. 그러면은 그 마케팅 저희도 중개 업체. 중개 업체? 네, 직접 중개 관리 업체. 안 하시고?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중개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마케팅 회사 수익 구조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매장 하시는 분들이 직접 섭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블로거를 그다음에 뭐 인플루언서도 직접 섭외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또 직접 또 노력하셔갖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장이다. 그랬을 때 시간 따지면 1시간에 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3시간을 투자하면 10만 원이잖아요. 그 10만 원을 투자를 뭐 다른 곳에 내 값어치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서 직접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써줄 사람들을 찾고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내가 비용을 들여갖고 맡길 건지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마케팅 회사들이 계속해서 생겨난 것보다 벌써 10년 이상 된 회사들도 있고 저희도 이제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쪽에 어느 정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입은 어쨌든 장사하시는 분들 피로도를 좀 덜어드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그러니까 대행 업무다. 그 대신해서 이제 홍보도 해주고 게시글 관리도 그렇죠. 해주고. 네. 근데 그 기존의 전단지 업체랑 다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마케팅 업체를 뭐 운영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잘 생태계를 잘 알지 못하지만 마케팅을 해왔으니까 이 경험상으로 이제 체득한 건데 그 마케팅 회사를 쓰는 이유는 이제 전략적인 어떤 마케팅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블로그 마케팅이 있을 것이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뭐 SNS 활용한 마케팅 네, 여러 가지가 네. 있을 건데 이게 업종과 상황 프로모션에 따라 이거를 그 퍼센테이지와 그리고 시기를 순서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모르죠. 그리고 장사하기 바쁜데 포지션을 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한다 이건 사실 좀 어려운 얘기고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일을 하는 게 마케팅 회사의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블로그 몇 건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 본인이 블로거들 하나하나 이렇게 섭외하는 거는 시간적인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해도 되지만 본질적으로 마케팅 회사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짜서 이 프로모션과 이 아이템을 적절한 시기에 어떤 채널로서 송출을 해서 극대화의 그 효과를 볼 것인가 요거를 하는 거죠. 그 정리해보자면은 어쨌든 피로도를 좀 덜어주는 거고 대신 광고를 네. 홍보해주는 건데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게요. 파워블로그 효과가 있나요? 있죠. 있어요? 네, 있죠. 대표님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네. 당연히 있죠. 점포 왜냐면- 외식업 기준으로 얘기 좀 있죠. 해보자고요. 네, 있죠. 있어요? 네. 근데 요새 보면은 뭐 인플루언서한테 DM 발송해서 저희 네. 매장에 사진 한번 찍어달라, 뭐 네. 식사권 드리겠다 이런 네. 것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모르진 않잖아요. 네. 오히려 지인의 추천을 믿지 그분들의 추천 잘 안 믿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거는 당연히 지인 추천은 당연히 강력한 바이럴인데 네. 근데 이제 파워블로거를 하는 이유는 그 블로거를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출이? 거기서의 우위만 차지한다는 걸로만 봐도 음. 효과는 뭐 다른 거 무엇과 비교해서 최고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그 채널로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죠.
동의하시는 거고.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살을 보태서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엮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셔야 되고, 저희도 어저께 직원분들이 8시 반, 제일 늦게 끝난 분들 9시 반까지 이제 업무 마감하고 퇴근하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마케팅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원론적인 부분만 따졌을 때, 내가 장사하면서 마케팅을 하루에 시간을 투자해서 마케팅 잘할 수 있을지 이제 반대로 의문을 갖고 싶고요.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최대한 내가 맡고 있는 간매 본사든 아니면은 내가 뭐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 매장이든 거기에 집중해서 그 열 몇 시간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말씀하신 파워블로그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인맥만 많은 사람, 뭐 그런 활동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어쨌든 뭐 사람이나 이런 이웃은 적지만 그 사람이 홍보해줬을 때 또 파급력이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은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년간 계속해서 어쨌든 그런 인맥들을 관리해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런 본사, 이런 아이템 갖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은 적절한 부분을 이제 배치해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워블로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업종에 맞게 잘 배치를 하면은 확실히 매장이 뭐 매출이 30%, 많게는 2배, 3배까지도 이제 좀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점포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생소할 거 아니에요. 네. 뭐 물론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자체를 홍보해주지만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하는 그 구분돼 있나요? 뭐 일단은 첫 번째 이거부터 마케팅 하셔야 되고 이거 홍보하셔야 되고 그런 게 있나요? 당연히 배달된 광고 올리는 거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틀은 짜여져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가게를 오픈하고 나면 뭐 블로그 올리고, 블로그 그다음에 해야 되고, SNS를 이용한 그 광고, 그 홍보 이런 거. 자체 SNS? 그렇죠. 본인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본인 개인 채널? 예,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기본 틀은 있는데. 네네. 근데 아까 제가 드렸는데 그 프로모션을 이제 중간에 할 거 아니에요. 뭐 할인을 한다든가 어떤 메뉴, 신메뉴가 나왔다든가 그럴 때 가장 적절한 그 광고의 그 질과 그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채널들이 있어요. 순차적으로 뭐 인플루언서를 먼저 띄워서 블로그를 한다던가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요소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깔아놓는 그런 포석 같은 건데 그거 자체를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뭐 공중파에 나오고 블로그가 있다 이거랑 뭐 인플루언서하고 뭐 그 블로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파급력이 조금씩 틀리죠. 그럼 정리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있는 거 다 해야 된다는 거네. 블로그도 해야 되고 개인 SNS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비율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혼자 다 하는 게 어려우니까 자꾸 마케팅 업체 대행을 하는 거고. 네. 그럼 그 마케팅 업체들은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 찾아내요? 잘하는 업체 찾기가 아니 그게 아니고 홍보가 필요한 사장님이나 점주들한테 어떻게 역으로 마케팅해서 영업을 하시나요? 저는 그걸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솔직하게 다 지인 추천? 통해서 진짜 아. 다 오고요. 뭐 영업,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일단 뭐 그 영업 직원 두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전화해서 이제 사장님 뭐 마케팅 하십시오 이런 회사들도 있고, 팀도 그다음에 하고. 뭐 메일 작업해서 뭐 쪽지 발송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다른 분들, 다른 회사 보험이나 이쪽에도 다 똑같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네. 어디서 DB를 수급받는 거는 네. 이제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아요. 아까 우리가 기존 시간에 점포 창업 프랜차이즈 물어봤잖아요. 뭐 가맹비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홍보를 해주는 건 알겠는데 개별적인 홍보도 해야지 시너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프랜차이즈랑 마케팅 회사랑 또 협력되어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역으로도 영업도 대신 해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물론 전문가의 어떤 큐레이션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좋은데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어떤 업체랑, 그러니까 1인 마케팅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새 보면은 아니면 진짜 네. 규모 있는 마케팅 네, 업체, 네, 아니면 네. 프랜차이즈 선정 업체. 네. 어떤 게 과연, 물론 돈 많으면 좋지만 다들
가성비가 어떤 게 좋느냐. 그렇죠. 그 말씀이신 처음 거죠. 시작부터 할 때 오픈하고 막막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네. 그 뭐든 하나의 정답은 없다라는 네네. 게 저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뭐 마케팅을 잘해서 그러니까 대박 난다 그렇게도 이제 생각 안 하고요. 맛이 너무 맛있어서 이제 그렇지도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그 모두가 다 맞아 떨어졌을 때 사다리가 맞아야죠. 예, 모든 게 사다리가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운 좋게 터지고 줄 서는 그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되려면 꾸준하게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돼요. 뭐 고객 관리는 기본이고 마케팅도 블로그도 해보고 SNS도 해보고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도 해보고 느낌이 오는 거를 계속 정량적으로 체크해 놨다가 이런 기법 저런 기법 이거를 이제 그 마케팅 전문 실력 있는 다라는 전제하에 마케팅 업체랑 얘기해가면서 전략적으로 수정해가면서 보완해가면서 하다 보면 그동안 데이터가 쭉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과 더불어 요번에 우리가 맞아 떨어진 어떤 그 경우의 수의 마케팅이 합쳐지면서 이게 이제 스토리가 아주 괜찮은 이제 브랜드가 탄생하는 그런 거죠. 임 대표님이 항상 그 조언 멘트를 듣다 보면은 항상 경험적 근거에서 통계학적으로 선택을 해라 라는 게 좀 그럼요. 많으신 예. 거고 그렇죠. 저도 항상 확률 싸움이고요. 뭐든지 확률 싸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떤 게 필요했냐면은 점포를 창업할 때 어떤 매뉴얼이나 커리큘럼처럼 네. 이번 단계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번 단계는 이렇게 있고 이런 교육이 있다. 근데 마케팅과 홍보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봐요. 조리 아무리 원팩이 발달됐다는 조리도 해야 돼요. 네. 고객 리뷰 그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한테 맞게끔 어떤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또 네. 메뉴 프로모션도 해야 돼요. 네.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면은 믿고 맡기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별하는 것도 경험적으로 알려면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본사가 네. 이미 경험을 해서 네. 뭐 예,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뭐 그게 안 된다 업체라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보통 본사라면 네. 기본적인 역량 쌓는 역량이 있어서 네. 이거 이렇게 초반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셔야 된다, 뭐 하셔야 된다 지도는 해드리죠. 아니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대표님도 뭐냐면 본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어. 먼저 혼자 해보시고 대행이 필요하시면 저희 본사가 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본사가 하죠. 저희는 그렇게 해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본사를 그쵸. 가맹점주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님들까지 다 관리를 해야지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타겟팅 마케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마케팅이나 홍보가 아니고 본사가 네. 추가에 어쨌든 광고를 의뢰하면은 뭐 해주는 뭐 그런 거 시스템 없나요? 프랜차이즈는? 그런 거는 왜 굳이 외부 마케팅을 맡기냐 이내 말은. 아, 그거는 이제 네.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네. 전문적인 마케팅 관련 지적 역량이 아무래도 그 집중의 원칙상 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이걸 잘하는 거에 대해서 마케팅에 대해서는 그 통제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외주로 혹은 파트너 그 업체로 마케팅 회사를 골라서 파트너십으로 가는데 근데 가장 좋은 건 이 파트너 마케팅 회사가 실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네네. 우리 본사와 가맹점을 같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또 바잉 파워로 여러 가지 서비스나 혜택 같은 거 이런 관계로 가는 모델이 가장 최선이라고 보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럼 손 대표님은 지금 마케팅에 대한 업무가 주된 사업의 아이템이세요? 아니면 프랜차이즈에 마케팅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세요?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다 하시나요? 저는 원래 이제 프랜차이즈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전 마케팅에 가깝고요. 네네. 네,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브랜드 형성하고 예. 브랜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네네. 갑자기 저 개인적인 질문으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예. 거죠? 예. 네. 아니 그 다 이거 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로는 저만한 마케터가 있을까? 어. 네, 맞춤형 마케팅이 다 돼요? 네. 어. 왜냐면은 제가 프랜차이즈도 해봤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직접 마케팅 분야에서 직접 공부를 계속 해왔고 그만큼 또 어쨌든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또 그만큼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본사한테 많은 도움을 드렸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또 말씀이랑 이제 합쳐서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가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다. 네. 그리고 왜 프랜차이즈가 마케팅을 직접 안 하냐? 그쵸. 예를 들어서 마케팅은 또 골프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야구 선수가 야 같이 야구 좀 하자. 나 골프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종목이 다르다? 네, 종목이 틀린 거죠. 주된 종목이 그래서 다른데. 골프 선수는 하루 종일 골프 연습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 다음에 야구 선수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투구 연습을 하든 배팅 연습을 하든. 네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골프 선수보다 야구 선수가 야구를 잘하겠죠. 아니 물론 저는 그 점은 이해해요. 뭐 주된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본질적인 질문은 뭐였냐면 어차피 회사 안에서 여러 가지 부서가 이제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점포 창업자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건 뭐냐, 아까 말했듯이 신뢰. 이왕이면 내가 신뢰했다는 그 프랜차이즈를 믿었기 때문에 신뢰하는 건데, 그 프랜차이즈 안에 추가적으로 어떤 뭐 광고비를 내더라도 관리를 전담해주는 부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마케팅 부서는 있죠. 근데 그래요? 이제 규모를 키울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대기업을 한번 보자면, 제가 외식이니까 더본코리아 예를 들면 네네. 더본코리아의 정도 캐파 돼도 예하의 마케팅 회사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 않나요? 만약 그 정도 수익이 안 나서. 아니 전문성이 다른 거죠. 전문성이. 예. 근데 아까 저 표현을 아까 여기 손창업 대표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야구 선수라면 그 마케팅은 야구 공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야구 선수가 좋은 야구공 만들려고 노력하면 그 던지는 연습, 때리는 연습 언제 하겠냐. 물론 야구의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지만 각자의 전문성이 틀리고 최소한 어떤 게 좋은 야구공인지 감별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야구 선수가 좀 기본적으로 시간 쓸 수 있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본사가 해야 될 일이고 기본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거지. 전문적으로 야구공을 잘 만드는 행위는 정말 야구공 잘 만드는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네트워킹 협력적으로만 가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집중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저는 사실 뭐 그랬어요. 점포 창업자로서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여러 군데 딱 다양한 채널로 두고서 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본사 자체적으로 갖고 가면 뭐 최대한 효과가 더 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금전적인 문제나 운영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생기겠네요. 원래 그 포함되는 건데 뭘 또 돈을 받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또 있겠구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온라인 마케팅에서 제가 요새 아까 말씀하는 거 잘 이해나 들어주세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있어요. 그 와서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막 인플루언서 올리는 거, 그리고 파워블로거 마케팅,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행해주는 거, 게시물 노출시켜주고 상위 노출해주는 마케팅 중에서 가장 초보 창업자 1년 미만이고 이거는 꼭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있나요? 굳이 여기까지는 아직 할 필요가 없다. 초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창업자가 일단은 그 전제가 좀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애매한 게 이게 프랜차이즈를 하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 프랜차이즈를 거의 프랜차이즈가 90%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저는 이게 좀 정해놓고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을 빼고 뭐 얘기를 하는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좀 집중도 있게 얘기가 돼요. 프랜차이즈만 이제 만약에 점포를 운영하실 분들 한해서 가맹점주들 가맹점주 제 생각은 용어 잘 몰라가지고 인플루언서는 일단은 하면은 그 본사랑 겹치고요. 유명 인사 쓰는 건 본사가 해야 될 일이고 포괄적으로 하지 본인 개인 어느 지역에 있는 그 1호점, 2호점에 대해서는 인플루언서로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그 기본적인 그 블로그 검색했을 때 예를 들면 땡땡 찐꽁찜닭이라는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뭐 찐꽁찜닭 무슨 찜닭 우리 동네 예를 들어 가락동인데 가락동 찍으면 쭈르륵 나와야 되잖아요. 본사 타고 찐꽁찜닭을 치지만 이제 우리 동네도 있나 쳤을 때 나오는데 그걸 쳤을 때 나오는 블로거 정도 이 정도가 기본 그 점주님께서 해야 될 일이고 인플루언서는 브랜드 전체를 대변하는 이거 가격도 비싸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죠. 부담이 기본적으로 블로거는 해야 된다. 블로거가 이제 많이 효과가 없다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뭐 수량으로든 아니면 질로든 좀 어느 정도 해야지 사실은 아직도 효과를 보고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어떤 강력한 채널로 유입됐을 때 세부적으로 보는 게 블로그니까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깔아 있어야 되고. 근데 블로그 진짜 글 쓰는 것도 오래 걸리고 사진
배추랑 또 오래 걸렸는데 참 맡기긴 맡겨야겠네요, 나중에는. 기본 알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유입시키는 그 강력한 게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인플루언서고. 유튜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 매우 강력한 수단이죠. 예를 들면은 그 1943이라는 브랜드는 유튜버로만 가맹 사업하고 그래요? 예, 유튜브로만? 우화성. 그 주면 30만 구독자인데 이제 모르겠어요. 거기 업체 관계자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안산에서 꽤 크게 장사 잘 되는 그 3층인가 4층에 그냥 그런 식의 라운지 그런 포차 네. 포차 개념의 바인데 그게 장사가 잘 됐어요. 원래 프랜차이즈 기획하고 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맞잖아요. 본인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유튜버 구독자가 워낙 많이 생겼는데 구독자 중에 한두 분이 이제 나 이거 하고 싶다 하면서 그분들이 카메라 들고 오픈기를 계속 찍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독자들이 관계자들 오픈한 매장 가서 먹어보고 하면서 손님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신기하네요. 실제로 맛집보다는 그 구독자 유튜버가 촬영하고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는 데서 내가 먹는다. 이거를 파는다? 이런 스토리를 파는 거지. 음식이 되게 많이. 음식도 먹는데 싸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유튜버를 통한 그런 홍보다. 지금도 이제 활발하게 되고 있죠. 물론 이거에 단점도 있죠. 예, 이게 개인이 유튜버가 신상에 이상이 있으면 그쵸. 브랜드가 무너지니까 어쨌든 블로그는 꼭 해야겠네요. 기본 블로그는 기본인 거고 나머지 것들은 선택인 거고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유튜브도 괜찮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점포를 창업하고 난 다음에 물론 전단 정보나 배달에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인 SN 홍보를 어떻게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전단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한 번도 안 돌려봐서 전단지가 제가 한 번도 안 그래요? 돌려본 거는 제가 한 번도 안 봐서 전단지를 전화가 엄청 와요. 예를 들어서 뭐 아. 어디 아파트에 게시판에 게시 네. 넣어주겠다, 맘카페 홍보해주겠다, 아니면은 음. 전단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지만 네, 자기가 그럼- 맞는 방법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케팅하고 홍보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아래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좋은 정보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